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오후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70mm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포항 31도, 경주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620명으로 어제 1,125명보다 1,505명 줄었습니다. 시군별로는 포항 1,635명, 경주 652명, 영덕, 울진 각 113명, 울릉 17명 등입니다. 사망자는 2명이 늘어 누적 1,500명입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치료 병상 가동률은 54.1%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서울 강남권을 갈 때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계실 텐데요. 포항역에서 수서역으로 바로 가는 고속열차가 없기 때문인데 수서행 KTX 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포항역에서 서울 수서역으로 가기 위해 기차표를 예매해봤습니다. 코레일앱에서 출발 지점을 포항역, 도착 지점을 수서역으로 설정하자 직통열차는 없고 환승으로 조회 가능하다라는 알림창이 뜹니다. 포항역에서 이렇게 KTX를 타고 출발해서 이렇게 다른 역에서 내려서 SRT로 갈아타야 하는 겁니다. 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번거롭다, 이해가 안 된다, 부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번거로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왜 굳이 거기에 내려가지고 10분, 15분을 기다려가지고 타야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현재 포항으로 가는 동해선을 비롯해 경전선과 전라선은 수서행 고속열차가 없습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SR이 출범한 뒤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SR은 오로지 고속철도 노선만 다니게끔 설계가 돼 있어서 일반 철도로 연결돼 있는 지방의 여러 도시들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거죠. 효율성만 떨어뜨린 게 아니라 지방의 여러 도시들을 배제하게 되면서 지난해 고속철도 통합과 KTX 노선 확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자 당시 정부는 충분한 합의를 거쳐 결론을 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대책은 올해 발표한 제4차 철도산업 발전 기본계획에서 빠졌습니다. 지역에선 수서행 KTX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철도는 공공재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포항 시민들도 평등하고 안전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철도 노동자들은 당장 이번 추석부터 수서행 KTX 운행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바로 KTX를 한 두 편성씩은 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작년부터 저희가 사실은 이 제안들을 계속 꾸준히 해왔고 질의를 했었는데 국토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답변을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수서행 KTX 운행은 코레일과 SR의 협의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라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관련 민간 연구 결과 철도 분리 운영으로 매년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최대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지난달 25일 포항시 북구 신광면 저수지인 용연지에서 붕어가 집단 폐사했는데 고수온으로 떼죽음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 고수온으로 인해 남조류 세포수가 1ml당 2,100개 검출됐고 부유 물질도 농업용수용 기준치를 1리터당 5mg 초과했습니다. 다행히 남조류와 부유물질로 인해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 성분이 용연지에서 검출되지 않아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을지 연습이 포항에서도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됩니다. 22일에는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한 행정기관 이동훈련, 23일에는 포스코 피폭에 따른 복구 대책을 수립하는 훈련, 24일에는 화재 진압 실제 훈련이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 을지 연습은 코로나19 상황으로 3년 만에 정상 추진됨에 따라 실전 상황을 가정해 강도 높게 펼쳐집니다.
울진군은 제1회 추경 예산 3,507억 원을 편성해 올해 총 예산이 8,869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예산은 2023년 도민체전 준비 35억 원,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 방파제 설치 12억 원, 수소산업 관련 용역비 4억 5천만 원 등입니다. 또 월변지구 미개발 국유지의 도시개발을 위해 도시개발 특별회계 155억 원을 증액해 국가철도공단 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울진군은 추경 예산을 산불 피해와 코로나19 극복에 최대한 편성하고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위한 사업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구미 아사히글라스 해고 노동자에게 밀린 임금 6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우선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위법이라는 겁니다. 또 이들이 회사에 다닐 때 정규직보다 임금을 적게 받은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구미 아사히글라스 협력업체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22명은 원청인 아사히글라스가 해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불법 파견 기간 원청의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과 갑자기 생업을 잃은 부당 해고 기간 2020년 12월까지에 해당하는 임금 64억 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민사부는 3년 만에 사측은 해고자들이 청구한 금액 중 64억 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고자들이 사측의 실질적인 지휘 명령을 받고 일했고 사측 소속 기능직 근로자와 같은 일을 했는데도 임금을 차별해 그 차이만큼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했더라면 해고자들이 받았을 임금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독립적으로 불법 파견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 재판부가 역시 불법 파견이다. 그러한 점을 인정했고, 그리고 이제 불법 파견임을 전제로 그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사실상 거의 모두 다 인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조 측은 사측이 판결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가집행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고자들은 더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회사도 이게 이후에 책임져야 할 일이 분명한 건데 당연히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책임을 지고 고용하고 임금 배상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측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지난 7월 해고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민사소송 2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파견법 위반 형사소송은 다음 주 대구지법에서 2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영덕군 강구면의 한 도로에서 하저 해수욕장 방면으로 달리던 다마스 차량이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가 차량에 끼어 상반신을 다친 채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시가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2%의 이자 차익을 보전하고 소규모 사업체에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평균 가격 미만으로 영업하면 1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착한 가격 업소를 200개까지 늘리고 농축 수협과 협의해 농수산물 직거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주시가 다음 달부터 도시 공식 캐릭터인 금이관이의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무료로 배포합니다. 배포 대상은 모든 국민이며 다음 달 5일부터 4주간 선착순 3만 명에게 이모티콘을 제공합니다. 사용 기간은 30일이며 이후에는 경주시 홈페이지나 네이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